두 번째 이어가 보도록 할게요. 이번에는 창업투자사, 창투사 관련주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번에 스타트업 기업에 자금을 투자해서 수익을 창출한다라고 배웠던 기억이 납니다. 그때 이제 시장에서 뜨거운 쪽이죠. AI라든지 로봇, 바이오라든지 이쪽에 투자를 많이 하고 있는데도 창투사 테마의 경우에는 큰 주목을 받지는 못했더라고요. 그렇다면 저희가 선점하는 차원에서 좀 배워보면 좋을까요? 네, 일단은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말씀 잘 주셨는데 하나의 섹터라기보다는 테마성으로 움직이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최근의 경우에도 보면 이재명 정부가 들어서기 직전에 사실 창투사 관련 테마주가 붐이 일었었던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퓨리오사라든가 리벨리온 같은 우리나라의 정말 뛰어난 그 AI 칩 기업들이 있거든요. 그러한 기업들이 주목받으면서 그 기업이 지금 비상장이다 보니까 거기에 투자한 회사가 어디야? 라는 차원에서 사람들이 그런 종목들을 많이 찾아봤던 것이죠. 거기에 관련돼서 움직였던 그러한 테마성이 있었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 창투사 같은 경우에는 지금과 같은 국면에 실적이 정말 좋을 수밖에 없는 그런 기업들이 모여 있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고 싶어서 오늘 이렇게 마련을 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창투사 투자 포인트를 한번 살펴보도록 할 텐데요. 자, 보시면 왼쪽의 그림을 보시면 어떤 그 양복 입은 분이 그 밧줄을 던져서 유니콘을 딱 잡고 있잖아요. 저 유니콘이란 건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겠지만 일단 스타트업으로 시작을 해서 스타트업이라는 건 자본력 없이 투자를 받아서 시작한 영세한 업체를 말합니다. 하지만 기술력은 대단한 업체죠. 근데 그러한 기업들이 잘 됐어요. 정말 잘 돼가지고 투자를 또 받고 몸집을 키우고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기업의 시가총액 자체가 1조를 넘어섰을 때 그때 유니콘이라고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들이 잘 알고 계시는 뭐 배달의 민족이라든가 쿠팡이라든가 뭐 이런 기업들 자체가 하나의 유니콘이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에서 우리가 그 창투사를 얘기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러면 첫 번째 창투사의 의미를 살펴보면 영어로는 VC라고 하거든요. 이 VC라는 건 벤처 캐피탈입니다. 벤처라는 것은 원래는 모험을 하다라는 얘기인데 하나의 모험 자본으로서 어떠한 기업에 갈 길을 제시해 준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죠. 그래서 벤처 기업이라는 얘기를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그런 기업들에 투자하는 회사를 창투사라고 하고요. 느려서 말씀드리면 창업투자사 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 창업이란 말을 우리가 영어로 바꾸면 스타트업이 되거든요. 그래서 이 스타트업 업체에 투자를 하는 업체가 창투사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럼 이 창투사가 돈을 벌려면 어떻게 돼야 될까요? 이 회사들이 잘 되면 되잖아요. 그래서 그런 부분 감안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사실 오늘 그 움직임이 있었던 기업들 중에 오늘 장이 별로 좋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개별적인 종목의 이슈가 부각이 됐었는데요. 컴퍼니 K라는 종목 자체가 업스테이지라는 기업에 투자한 그 부분이 부각되면서 오늘 10% 이상 상승을 보여줬습니다. 그렇게 봤을 때 그 내용을 살펴보면 이래요. 그 업스테이지라는 종목이 상장을 했을 때 그 가치를 따져보면 유니콘이 될 것이다. 근데 그 회사가 투자를 잘했기 때문에 회수를 800% 이상 할 수 있다. 예를 들어서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만약에 100억을 투자했으면 800%니까 800억을 투자금으로 회수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면 이 기업의 그 투자 수익으로 잡히는 거거든요. 그러한 부분들이 시장의 부각을 받는 거예요. 그러면 아시겠지만 지금과 같이 AI, 로봇, 바이오에 대한 부분이 시장에서 부각을 받기 때문에 거기에 투자했던 창투사에 대한 지분 가치가 올라갈 수가 있는 국면이고요. 실적 시즌에는 더욱더 빛나게 되겠죠. 그래서 그런 부분을 감안했을 때 우리가 창투사에 대한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설명을 드릴 수가 있겠죠. 그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두 번째는 아까 말씀드렸던 부분입니다. 지금 최근에 이슈가 있었던 종목들을 다 살펴보면 스타트업들의 비중이 상당히 큰 부분들이 AI가 있고요. 그 다음에 로봇, 그 다음에 바이오 이런 애들이 있어요. 근데 보통 보면 이런 창투사 같은 기업들은 씨를 뿌리듯이 조금씩 투자를 해놓습니다. 그래서 어느 한 기업이 대박이 나면 거기에 대한 투자 수익률이 정말 어마어마하거든요. 여기 800%는 사실 큰 게 아닙니다. 8000%도 나오고요. 10,000%도 나올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서 대박을 내는 기업들이 있기 때문에 지분 가치를 생각을 했을 때는 지금과 같이 AI, 로봇, 바이오가 뜨고 있는 시점에서는 관련된 부분을 볼 필요가 있겠다.
있다라는 생각을 해주실 수가 있겠죠. 그래서 마지막으로 정리를 해드릴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자, 이 창투사는 자체의 가치가 아니에요. 얘네들이 투자한 회사들의 가치가 어떻게 되느냐에 따라서 주가의 향방이 전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지분 가치에 대한 부분을 주목해야 되기 때문에 우리가 이 창투사에 대해서 알아볼 때는 회사 내용 자체를 알아보는 것보다는 어떤 부분을 알아봐야 되느냐, 조금 이따가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바로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거든요. 창투사를 홈페이지를 딱 들어갑니다. 그러면 어떤 부분들이 나오냐면 뭐 우리가 투자한 기업들 또는 영어로 뭐 our works 이런 식으로 많이 나옵니다. 그러면 거기를 들어가 보면 포트폴리오라는 단어가 나와요. 그러면 이 회사가 어떠한 종목들, 어떠한 스타트업들에 투자를 했는지 목록이 하나하나 나오거든요. 그걸 하나하나 클릭해 보시면 기업의 내용도 확인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어떠한 창투사를 이렇게 들어갔습니다. 들어가서 보면은 뭐 부스트 이뮨, 디핑소스, 피노바이오, 루닛 막 이런 기업들에 투자한 내역들이 나오죠. 이 루닛 같은 경우에도 최근에 인공지능 AI 의료 시스템과 관련해서 주가가 상승을 했잖아요. 그런 이러한 지분 가치들이 얘네한테 영업이익으로 계속 잡힐 수가 있다라는 측면에서 봤을 때 창투사의 주가는 좋을 수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어제 그저께 우리 주식시장이 그렇게 좋지 않았습니다만 창투사 관련된 주가는 좋았습니다. 오늘은 물론 조정을 받고 있어요. 하지만 어느 정도 매수 기회가 되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 부분 설명드리도록 하겠고요. 이렇게 종목들의 투자한 부분을 살펴본다라고 하면 충분히 이 회사에 대한 유망함 정도를 가늠하실 수가 있다는 차원에서 종목 고르기도 그렇게 어렵지가 않다. 이렇게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미래에셋 벤처 투자라는 제가 좋아하는 창투사가 있는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도 사실 정말 수익이 많이 나는 기업 중에 하나예요. 그래서 활주로 차트를 타고 가는 모습, 그리고 쉬었다가 다시 타고 가는 모습 계속 보이고 있고요. 지금은 이 위에서 등락을 거듭하고 있는데 뭐 어느 정도 미래에셋 벤처 투자도 관심 가지고 볼만하다라는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다만 이게 여러분들이 뭐 관심을 가져야 된다라고 해서 뭐 아무 때나 매수하고 그러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어느 정도 시점을 봐야 되는데 그러한 부분에 대해서는 일단 나중에 이따가 소통방 참여하시거나 그러면 어느 정도 뭐 얘기를 나눌 수 있지 않을까 싶은 부분이 있어요. 그 부분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습니다. 네, 이렇게 두 가지 키워드 저희 꼼꼼하게 공부 마치고 왔습니다. 그렇다면 캡틴, 오늘 기념품이 있을 것 같은데요. 어떤 종목인지 궁금해지네요. 네, 아까 첫 번째 말씀드렸던 ESS 쪽에서 좀 유망한 종목이 있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고요. 이 회사는 뭐 ESS만 취급을 하는 게 아니라 전자기기에 대한 모든 부분을 취급을 하고 있는데 ESS 쪽의 매출 비중이 가장 큰 회사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뭐 이 회사 같은 경우는 지금 활주로 차트로 봤을 때도 어느 정도 조정을 잘 받고 활주로 딛고 일어서려고 하는 모습을 보이고 있기 때문에 좀 우리가 공부할 만한 가치가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관련된 부분은 이화영 MC가 계속 안내를 해주도록 하겠습니다. 네, 제가 본격적으로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렇게 최근 시장에서 주목받고 있는 핫한 키워드 짚어보고 왔고요. 이야기를 들어보니까요. 이럴 땐 관련된 종목을 한번 담아보고 싶다라는 생각 드시죠? 그렇다면 이 모멘텀을 그대로 이어갈 수 있는 종목은 과연 어떤 종목일까요? 오늘 특별하게 우리 서소민 캡틴이 준비를 했습니다. 어려운 내용도 쉽게 풀어주는 캡틴이 자신만의 활주로 기법으로 꼽은 핵심 종목의 기념품을 챙겨 오셨다고 하는데요. 화면 하단 보시면 QR코드 보이시죠? 휴대전화 카메라 켜서 스캔하시면 바로 링크가 뜹니다. 클릭 한 번만 하시면 바로 참여하실 수가 있고요. 참여하셔서 기념품 같은 핵심 종목도 즐겁게 활용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QR코드로 입장 가능한 소통방에 참여하시면 뭘 얻어가실 수 있냐 궁금하시죠? 가장 먼저 말씀드린 대로 기념품 같은 기분 좋은 핵심 종목을 챙겨 드릴 거고요. 수익 비행에 필요한 기법, 전략 아낌없이 공개해 드리니까요. 오늘의 수익 비행도 기분 좋게 즐겨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저희는 핵심 포인트 잠깐 정리하고 잠시 후에 돌아오죠. 네,
메이데이, 메이데이 캡틴 도와주세요. 이제부터는 상승을 위한 활주로 공식을 배워보는 시간입니다. 이 공식 제대로 배우시면 우리 승객분들의 성공 투자를 향한 비행이 훨씬 더 높이 멀리 날아오를 수가 있겠죠. 자,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선민 캡틴, 오늘은 어떤 강의 준비해 오셨을까요? 네, 오늘도 활주로 기법에 대해서 설명을 드릴 텐데요. 제가 이번 주는 조금 뭔가 잘 안 맞는 것 같아요. 일단 월요일도 그렇고요. 수요일도 그렇고요. 오늘도 그렇고 좀 시장이 정말 강하게 조정이 나오고 있는데 제가 나오면 그런 것 같아서 제가 좀 죄스러운 마음이 큽니다. 하지만 그러한 시장일수록 제 활주로 기법이 더 빛날 수 있다는 점 인지하시고 잘 배워주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일단 활주로 기법이라는 것을 설명을 드리면 처음 보신 분들도 계실 테지만 내 주식 비행기 탑승의 전략이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일단 차트만 본 게 아니라 차트, 기술적인 분석과 그리고 기업의 내용인 기본적인 분석을 결합해서 일단은 우리가 내 주식 비행기의 탑승 전략을 짜는 그런 도구가 된다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제가 방송 중에 안내 드리는 기념품이라든가 이륙 준비 종목 같은 경우에는 이 기법으로 다 도출을 해낸다라는 거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계속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개념이 정말 중요합니다. 이 활주로 기법을 알기 전에 내 주식 비행기가 날아오른다라는 상상을 하면 기분이 상당히 좋습니다. 그랬을 때 내 주식 비행기를 타기 전에, 즉 비행기 탑승 전에 체크해야 할 리스트들이 있겠죠. 그래서 그러한 리스트들을 살펴보면 첫 번째는 날씨가 좋아야 우리가 비행기가 이륙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기상 상황을 봐야 되는데 과연 오늘이 투자에 유리한 날씨인가, 이 부분을 살펴봐야 되겠죠. 자, 사실 오늘 같은 날씨는 별로 권하지 않는 날씨가 되겠죠. 하지만 어느 부분은, 일정 부분은 추가 매수로 활용할 수도 있는 그런 기회의 요인도 있는데 그러한 부분들에서도 활주로 기법이 어느 정도 도움이 될 수 있다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내가 어떤 주식 비행기를 타느냐, 어떤 종류의 비행기를 타느냐에 따라서 내 종목의 목적지가 정해져 있습니다. 그래서 그 비행기 종류도 중요한데요. 어떠한 섹터를 공략할까에 따라서 투자 수익률이 많이 차이가 나겠죠.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3년도에 2차 전지를 건드렸다라고 한다면 고점 공략이기 때문에 수익을 내기가 쉽지는 않았을 겁니다. 그리고 2025년도 초에 예를 들어서 반도체 섹터를 공략했다가 그러면 수익률이 엄청 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들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면 어떠한 날씨냐에 따라서 섹터가 정해지는 거고요. 그 섹터를 잘 고르냐에 따라서 목적지가 정해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중요한 것은 내가 비행기에 탑승을 했어요. 일단 탑승을 했을 때는 비행기가 흔들릴 수도 있고요. 조금 쉬어갈 수도 있습니다. 하지만 그 모든 것을 견딜 수 있게 해주는 게 바로 안전벨트죠. 우리가 승무원분들이 항상 안내를 해주시잖아요. 안전벨트를 꼭 붙들어 매시라고 말씀을 드립니다. 특히나 흔들릴 때는 더더욱 그런 안내 멘트가 많이 나오죠. 그래서 이러한 부분을 봤을 때 우리가 어느 정도 기다릴 수 있는 종목인가를 살펴보는 차원에서 안전벨트의 역할이 중요하다. 우리가 재무 비율로 따져보면 유보율이라든가 이런 부분이 중요하다라고 제가 분명히 말씀을 드렸잖아요. 부채 비율은 낮을수록 좋고 유보율은 클수록 좋고 특히나 바이오 업종 같은 경우에는 유보율을 꼭 봐야 된다라고 항상 설명을 드리고 있는데 그 부분은 나중에 확인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까지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중요한 것은 내 비행기가 날아오르기 위해서는 힘차게 날아오르려면 그만큼 연료가 빵빵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연료에 관련된 부분이 중요하겠죠. 바로 사람들의 관심이 될 수가 있는 거래량이 되겠고요. 그리고 재료가 충분한가, 거래량, 거래대금, 재료가 충분한가가 하나의 연료가 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떠한 시장 환경인지, 어떠한 비행기 섹터인지, 그 다음에 안전벨트는 있는지, 그 다음에 연료는 충분한지 이런 것들에 대한 검증 과정이 필요하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이런 것을 기본으로 우리가 차트를 보게 되면 이러한 모습이 나옵니다. 뭐 하늘, 기준선, 땅 이렇게 나오는데 실제로 HTS의 차트를 딱 따서 보여드리면 이런 모습이 나오거든요. 복잡하진 않아요.
일단 이평선은 없으니까요. 그래서 뭐 5일 이평선이라든가 20일 이평선이라든가 이런 이평선 자체가 단기 매매의 중요한 기준선이 될 수는 있습니다만 활주로 차트에서는 크게 보지 않는다라는 거 참고로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이평선 다 빼고 일단 활주로 기준선이 이렇게 완만한 형태로 있죠. 그리고 이 기준선을 근간으로 해서 캔들의 모습이 보이는데 이 캔들들이 어떤 애는 뚱뚱하고 어떤 애는 홀쭉하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그 부분만 추가적으로 설명을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 캔들의 모양이 중요한데요. 어떤 애는 이렇게 옆으로 뚱뚱합니다. 어떤 애는 홀쭉하고요. 이게 바로 거래량을 그 캔들 안에 담았기 때문이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가 위에 보통은 이렇게 보시거든요. 보통은 이렇게 봅니다. 위에다가 이렇게 차트 보시고요. 여기 거래량. 이런 식으로 나눠서 보시는 분들이 많은데 저는 이거를 그냥 합해버려요. 그래서 캔들 자체가 거래량을 나타내도록 뚱뚱하거나 홀쭉한 모습을 나타내도록 해놨기 때문에 어느 정도 직관적으로 이 주가의 흐름을 조금 더 빨리 캐치할 수 있다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바로 거래량은 두께이자 그 다음에 연료가 되겠다라는 거 아까도 설명을 해드렸던 부분이죠. 그 부분 참고하셔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자, 그래서 여기 종합적으로 봤을 때 일단 활주로 설정 방법에 대해서는 궁금하시면 이따가 소통방에서 말씀을 드리도록 할 테니까 그 부분은 참고를 해주시면 좋겠고요. 자, 캔들 설정도 마찬가지입니다. 캔들 설정은 아까 말씀드렸죠. 그 캔들 안에 거래량을 포함을 해야 돼요. 그래서 HTS마다 이런 메뉴가 있습니다. 일단은 가격 차트 유형을 보면 거기에 캔들 볼륨 차트라는 메뉴가 있어요. 그래서 캔들 볼륨, 이 볼륨은 거래량이다 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래서 캔들 볼륨 차트로 설정을 하시면 이렇게 캔들 자체가 어떤 애는 뚱뚱하고 어떤 애는 홀쭉하게 나타나는 그러한 모습을 보실 수가 있다 라고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중요한 것은 이러한 차트를 봤을 때 우리가 어떻게 해석을 하느냐가 중요하겠죠. 자, 그래서 왼쪽 모습을 보시면 1번입니다. 1번 같은 경우에는 아주 뚱뚱한 양봉 캔들이 나와 있습니다. 뚱뚱한 착한 친구가 나와 있고요. 2번은 홀쭉한 애가 있습니다. 얘의 의미는 뭐죠? 시가보다 종가가 높이 끝났다. 장중 이렇게 활주로 기준선을 돌파하는 흐름이 나왔다. 근데 1번 같은 경우에는 많은 거래량을 수반하고 돌파를 했기 때문에 어떻게 됩니까? 훨씬 더 연료가 가득한 비행기니까 더 높이 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신뢰도가 더 있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2번 같은 경우에는 오르긴 올랐는데 어느 정도 힘이 없었다. 연료가 조금 부족하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속임수 상승인 경우가 많더라. 이렇게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왜 중요한지를 말씀을 드리면 저런 모습이 나왔을 때가 중요한 거예요. 사실 지금은 비행하기에 좋은 환경이 아니다 보니까 거의 모든 비행기들이 저렇게 기준선을 깨고 내려가 있는 경우가 있습니다. 근데 기준선을 깨고 내려갔을 때 1번처럼 강한 거래량을 수반하고 뚱뚱한 거래량을 수반하고 힘있게 밀어버리면 이거는 올라가기가 힘들겠죠. 근데 2번은 어떻습니까? 2번은 어때요? 조정을 받을 때 홀쭉이 음봉으로 약한 조정을 받았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나중에 연료를 채우면 다시 올라오기가 쉽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지금과 같은 장세에는 2번 모습을 가지고 있는 종목들을 찾아내는 게 중요하겠죠. 그래서 그러한 부분을 강조하기 위해서 오늘은 얘가 더 중요하다라고 설명을 드리는 겁니다. 지금 시장 상황에 빗대어 봤을 때는 이런 2번들을 발견하는 게 중요하겠죠. 물론 기업별로 다 다릅니다. 그리고 차트가 전부는 아닙니다. 이걸 맹신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하지만 어느 정도 나만의 매매 기준선, 탑승과 하차의 기준선으로 활용할 수 있다는 측면에서 접근을 해주시면 좋다. 이 정도 설명을 드리도록 할게요. 자, 그 다음 보도록 할게요. 자, 우리가 이러한 토대로, 이러한 차트를 가진 활주로 기법에서 그러면 어떠한 탑승 준비를 할지 탑다운 방식으로 접근을 하는 겁니다. 우리가 탑다운이라는 것은 쉽게 말해서 숲에서부터 나무로 찾아 들어가는 거예요. 숲을 먼저 발견하고 큰 그림을 먼저 그려놓고 나무로 들어간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하나의 종목 분석 방법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일단 첫 번째는 날씨를 고려해야 되겠죠. 지금 시장 환경이 어떤 시장 환경인지를 고려를 해봐야 되는데 아까 계속 얘기가 나왔던 부분이 외국인과 기관 그리고 개인의 줄다리기 이 부분을 설명을 드렸었잖아요. 자, 왜 그러느냐? 달러 원 환율이 지금 부담스러운 수준입니다. 한때 장중 한때 1,450원을 돌파를 했었습니다. 물론 1,450원이라는
그러한 숫자는 외환 당국이 개입할 수도 있는 그러한 마지노선이 될 수도 있겠고요. 1,500원까지 가면 안 될 것 같기 때문에 그 전에 뭔가 조치가 나올 것이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달러원 환율이 올라가게 되면 외국인들의 입장에서는 그냥 매도하는 게 편하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에서 봤을 때 지속적인 외국인의 매도세가 나오고 있다. 3일 동안 외국인이 7조 이상 매도를 했습니다. 이 숫자는 정말 대단한 숫자예요. 엄청 매도를 한 건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거에 비해서는 시장이 잘 버티고 있다는 건 그만큼 우리 시장의 유동성이 갖춰져 있다는 거죠. 고객 예탁금이 85조를 넘어온 상태에서 유동성 환경은 잘 갖춰져 있긴 한데 지금 외국인이 계속 던지다 보면 그건 어느 정도 가격 부담이 올 수밖에 없다라는 거 참고를 해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로 말씀을 드릴 부분은 이러한 날씨라고 할지라도 AI, 데이터 센터, 전력이라는 이러한 핵심 단어는 우리가 계속해서 눈여겨봐야 된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이거는 조금 이따가 말씀을 드린 비행기 종류와도 연관이 된 부분이겠죠. 비행기 어떠한 섹터를 공략할지에 대한 부분을 생각했을 때 날씨 환경에서도 저런 핵심 키워드는 눈여겨봐야 된다라고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왜냐하면 우리나라 같은 경우에는 지금 AI 인프라 구축에 있어서 정말 핵심적인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데이터 센터에 필요한 칩 있잖아요. 인공지능 칩이 있는데 거기 옆에 붙여서 쓸 수 있는 메모리 반도체가 들어가게 돼 있고요. 그 다음에 데이터 센터 관련해서 전력기기가 있습니다. 그리고 ESS도 있고요. 그래서 그러한 부분 모든 밸류 체인을 갖고 있는 나라가 많지 않습니다. 우리나라밖에 없기 때문에 그러한 부분을 우리가 키워드에서 빼놓고 생각할 수는 없다라는 거죠. 지수 자체가 올라가려면 이런 애들도 같이 올라가 줘야 된다는 거 아실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기관 외국인의 시각에서 생각하기라는 부분을 말씀드린 이유는 뭐냐면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기관 외국인은 평가를 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리고 특히나 기관 같은 경우에는 개인의 투자금을 받아서 운용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펀드라든가 자산운용사라든가 뭐 이런 경우에는 일단은 개인들의 돈이 근간이 되기 때문에 성과에 연연할 수밖에 없습니다. 근데 생각을 해보세요. 자, 내가 예를 들어서 이건 기관의 입장입니다. 기관과 외국인의 입장에서요. 삼성전자를 10만 원이 갈 거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근데 삼성전자가 11만 원까지 갔잖아요. 그러면 얘네들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일단은 팔고 보겠죠. 나중에 추정치를 바꿀지언정 일단은 팔고 본다라는 얘기예요. 그 말인즉슨 뭐냐면 많이 올라왔던 그간 힘을 내줬던 섹터들에 대한 매도세는 당분간 나올 수 있다는 겁니다. 다만 다른 부분들이 그 하락세를 메꿔주는 형식으로 지수가 버티는 형국을 우리가 기대해 볼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부분에서 봤을 때 이렇게 한번 정리를 해볼 수가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 다음에 넘어가서 탑승중기 2번으로 넘어갑니다. 그럼 과연 이러한 환경 속에서 이러한 날씨 속에서 우리가 어떠한 비행기 종류를 공략할 것인가가 중요하겠죠. 첫 번째는 최근 주도했던 섹터를 한번 눈여겨볼 수 있다는 겁니다. AI, 반도체, 로봇. 근데 아까 제가 앞전에 3번에서 뭐라고 말씀을 드렸죠? 기관 외국인의 시각에서는 저런 애들 어떨까요? 너무 비싸죠. 너무 비싸.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일단은 얘네들 같은 경우에는 올라오면 매도하고 싶은 마음이 클 겁니다. 그래서 최근에 보면 기관과 외국인이 어느 정도 자금을 이동하는 모습이 보였어요. 바이오 쪽으로 옮겨간다든가 이러한 자금의 이동이 포착이 된 부분이 있습니다. 그렇게 살펴본다라고 한다면 일단 주독 섹터, 최근 주독 섹터를 보는 것보다는 최근 주독 섹터와 관련은 있지만 일단 기관하고 외국인 입장에서도 싸 보일 만한 그런 쪽을 선점하는 게 좋겠다라는 생각이 드시겠죠. 그래서 틈새 시장 공략이 필요한 거고 그 부분에서 제가 아까 말씀드렸던 그러한 섹터가 바로 창투사 쪽이 되겠다. 맞죠? 그리고 세 번째는 시장 확대, 경쟁력 부각, 실적 개선이 기대되는 쪽을 봐야 되는데 이쪽이 바로 ESS 쪽, 2차 전지 쪽이 될 수가 있겠죠. 그래서 오늘 전체적인 흐름이 여기서 다 나왔다는 거 말씀을 드릴 수가 있겠고요. 그러면 이 안에서도 과연 어떠한 종목을 고를까라고 했을 때 안전벨트가 확보된 종목을 골라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투사 쪽에서 봤을 때 퓨리오사 같은 애에 투자를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얘가 가장 핫한 유니콘이니까. 그리고 유보율은 높아야 됩니다. 유보율 740% 높습니다. 부채 비율 낮아요. 창투사는 거의 이렇습니다. 그 다음에 매수세도 아까 원달러 환율 부담이 있다 보니까 외국인이 매도를 할 거니까 이런 환경에서도 외국인 매수세가 들어오는 종목이라면 좋겠죠. 그래서 3번을 체크를 해봤고요. 그 다음에 투자한 회사들이 AI, 로보틱스, 바이오에
골고루 나눠져 있는 그쪽을 골라야 되겠죠. 그래서 이렇게 골라낸 녀석이 바로 이륙 준비 종목이고요. 요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차트를 형성하고 있는데 관련된 부분은 이화영 MC가 추가적인 안내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활주로 기법의 창시자 서서민 캡틴이 먼저 특별한 종목 기념품을 준비를 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께 하나라도 더 챙겨드리고 싶은 마음을 담아서요. 오늘 특별히 오마이 주식 시청하고 계신 분들을 위해서 특별히 준비한 이륙 준비 종목도 함께 제공해 드리겠습니다. 이번에 드리는 이 이륙 준비 종목은 단순한 정보가 아니겠죠. 우리 서서민 캡틴이 활주로 기법을 통해서 고른 강력한 이륙 신호가 포착이 된 기업인데요. 앞으로 이 기업과 함께 매수의 기회도 찾아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오늘 정말 풍성하게 가득 준비를 해봤습니다. 이 종목들 챙기셔도 성공 투자를 목적지로 하는 비행기에 탑승하실 수가 있겠죠. 방법 정말 간단합니다. QR코드를 휴대전화 카메라로 스캔하고 링크 한 번만 누르시면 두 가지 모두 챙겨가실 수 있으니까요.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고요. 자, 조금 더 상세하게 안내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화면 아래쪽을 보시면 QR코드가 나가고 있습니다. 여러분 모두 휴대전화 갖고 계시죠? 그리고 휴대전화 카메라를 켜주시고요. 여기 보이는 QR코드 부분에 스캔만 하시면 되는데요. 찰칵하고 소리가 나게 촬영하시는 건 아니고요. 화면에 나가는 코드에 그저 가져다 대시면 됩니다. 그럼 바로 연결 링크가 하나 뜨는데요. 클릭하시면 간단하게 소통방 참여 가능하니까요. 이 부분도 참고해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이어서 QR에 참여하시면 받아볼 수 있는 세 가지 혜택 알려드릴게요. 자, 첫 번째 혜택입니다. 주식은 정보가 생명이겠죠. 주식 투자에 필요한 모든 정보 아낌없이 챙겨드릴 거고요. 자, 두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더 이상 재테크로 고민 마세요. 매주 월, 수, 밤 9시 라이브 방송 진행하고요. 자, 세 번째 만나보겠습니다. 활주로 기법 전자책 증정해 드릴게요. 주식 투자하신다면 활주로 기법 전자책 QR코드로 참여하셔서 꼭 가져가 보시길 바라겠습니다. 자,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오늘 투어 마무리 브리핑 도와드려 볼까요? 네, 일단 비행기가 난규를 만났을 때 캡틴의 역할이 정말 중요합니다. 저도 그런 역할을 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도록 할 테니까 믿고 따라와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네, 오늘도 이렇게 1시간 알차게 공부해보고 왔습니다. 오늘도 우리 비행기 성공적으로 마쳤고요. 탑승하신 시청자님의 자산 가치 상승을 위한 여정 안전하고 편안하게 도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모든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 가치의 상승 하락 보장하지 않습니다. 모든 투자의 최종 판단은 투자자의 몫인 만큼 그 결과는 본인에게 귀속된다는 점 잊지 마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저희 방송은 매일 오후 1시 40분 그리고 매일 밤 12시에 탑승 가능하니까요. 시간 기억하시고요. OBS 경인TV 채널 고정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도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